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하나면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필기시험 무조건 합격할 수 있게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 갑자기 운전면허일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고3 수험생 친구들이 이제 20살 올라가면서 이맘때 운전면허를 따려고 할 텐데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운전면허가 되게 따기 쉬워 보여도 어쨌든 시간 투자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른 되면은 20살 넘어가면은 은근 따기가 좀 껄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고3에서 20살 넘어가는 요맘때가 따기가 좋은 시즌인 거고 발음이 왜 이렇게 세는지 이거는 두 번째 찍고 했는데 말이죠.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딱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런데 이제 필기시험이 은근 쉬워 보여도 한 번 떨어지면 되게 귀찮거든요. 뭐 수업 또 뭐 듣거나 뭐 시험 등록 다시 하고 그 이제 시험장 다시 가기 귀찮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제가 막아드리려고 왔고요. 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이제 큰 그림을 좀 다 같이 잡고 시험에 대한 큰 그림을 잡고 혼자 문제풀이를 조금만 해본다면 문제 없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합격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대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전면허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합격 기준이 점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1종은 70점, 2종은 60점. 그래서 웬만하면 떨어지기가 쉽진 않은데 1종 도전하는 친구들 70점 생각보다 빡셉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문제 유형은 총 6개예요. 문장형 4지1답. 그러니까 선택지 4개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답이라는 거고 2점짜리고 17개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형 4지2답 4개 중에 2개 고르는 거 3점짜리 4개 있고요. 사진이랑 일러스트 보고 5개 중에 2개 고르는 게 각각 3점짜리인데 6개,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표지형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2점짜리 5개 있고 동영상형 이건 5점짜리인데 딱 한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유형을 가져온 이유는 이렇게 2개는 사실상 암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고 암기 말고 답이 없어서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꿀팁으로 좀 비벼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늘은 분리해서 좀 설명을 해볼 거고 사실 요것들만 이제 다 맞춘다라는 가정하에는 이것들은 좀 찍어서 맞추는 것들만 있다고 하더라도 무난하게 합격선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그 알아보는 시간 하여튼 밑에 거만 거의 다 맞춘다 생각하시고 위에 것들은 이제 뭐 찍으면서 외웠던 것들 문제들 다 보시고 하면은 합격하는데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렇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일 먼저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기초적인 상식들인데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기 쉬운 그런 것들 기초 개념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냐면 차선을 세는 건데 중앙선이 있죠. 이렇게 중앙선이 있는 게 그러니까 요렇게 오는 차가 있고 요렇게 오는 차가 있으면 요렇게 오는 차가 있고 요렇게 오는 차가 있으면 그 사이에 중앙선이 있을 거잖아요. 중앙선 가까운 거부터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입니다. 그리고 보통 제일 왼쪽에 있는 1차선이 추월차선이고요. 빨리 달리는 차선.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승용차들이 다니는 차선이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제 인도가 있다라고 하면 가까운 건데 인도가 없지 고속도로에는? 잠깐만요.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럭들이 나죠. 무거운 화물차들이 주로 다니는 경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기초적인 건데 왼쪽이 당연히 좌회전 하는 거고 오른쪽이 우회전 하는 거고 중간에 있는 게 직진 차로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직진이랑 좌회전은 신호가 필요해요. 보통 좌회전도 좌회전 신호가 있어서 신호를 받아서 가는 건데 우회전은 신호를 안 받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신호 같은 거 받을 필요 없이 우회전은 횡단보도 상황이나 이쪽 횡단보도 상황에 주의해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잘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통행 같은 경우는 직진, 우회전, 좌회전 순서로 우선된다는 거. 그러니까 직진이 제일 우선이다. 이것들 한번 잡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유형과 함께 꿀팁 대방출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 딱 4가지 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안전제일주의.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요. 면허시험 보다 보면은 이제 문제마다 유형이 살짝씩 보일 텐데 그 안에서 안전함을 제일 추구하는 선택지를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선지를 봤을 때 되게 안전해 보여. 안전할 것 같으면 이제 정답일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지. 정답 확률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가능성에 주의한대. 사고 발생 가능성에.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여 천천히 주행한다. 누가 들어도 뭔가 안전해 보이죠?
그리고 서행한다. 서행한다라는 것도 결국 천천히 주행한다랑 같은 말인 거고, 천천히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한다.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 안전, 주의, 천천히, 뭐 대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은 요건 이제 굉장히 안전을 추구하는 선택지구나. 그럼 이것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반대로 오답일 가능성이 높은 건 어떤 게 있겠어요? 위험할수록 사고 가능성이 높아 보일수록 오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틀린 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보자 보면 속도를 높인다. 와, 과속 안 되죠? 주변의 사람이나 다른 차나 사물 및 방해물 변화를 신경 쓰지 않고, 말이 되냐고. 신경 쓰지 않는 게 말이 되냐고. 속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필기시험에서 싫어합니다. 그리고 빨리 지나간다. 참을 수 없어. 그냥 통과한다. 이런 것도 참을 수 없고, 차선을 갑자기 바꾼다. 누가 봐도 지금 위험해 보이죠? 사고 나기 딱 좋은. 앞차와의 간격을 좁힌다. 안전거리가 있는데 왜 간격을 좁히냐고. 경음기, 클락션을 울리면서. 이거 굉장히 해서 안 될 행동이죠. 민폐에 관한 행동이고, 밤에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채 상향등을 켠다. 상향등이 이제 수많은 운전자들에게 현피의 원인이 되는, 그 싸움의 원인이 되는 그 쌍라이트라고도 하는데, 그 이제 그걸 켜면, 뒷차가 쌍라이트를 켜면은 앞에 가는 운전자가 눈이 엄청 부셔요. 그 여기 달려있는 룸미러에 그 불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상향등은 절대 켜는 것이 아니고 보통. 그리고 양보하지 않는다. 추월 못하게 한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위험하거나 굉장히 배려 없는 선택지일수록 오답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냐? 바로 속어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옳은 답을 찾는 방법도 있는데 틀린 답을 먼저 제끼는 게 훨씬 쉬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앞서 알려드렸던 그 안전해 보이는 선택지를 고르고 틀려 보이는 걸 먼저 제끼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해당되는 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사진형이랑 일러스트형에서 오지 이답 5개 중에 2개 고르는 그 사진형이랑 일러스트에서 이 방법을 썼을 때 대부분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문제가 큰데? 다음 상황에서 가장 운전한 운전 방법 2가지는, 자, 뭔가 신호등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 근데 사실 사진이 있지만 사진을 보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봅시다. 정지선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차량 신호와 보행자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 안전을 확인하는데 누가 봐도 안전해 보이죠? 그리고 경음기를 울려 보행자가 빨리 횡단하도록 한다. 경음기, 야, 안 된다 그랬고, 빨리 횡단, 빨리도 안 돼. 그리고 서행하면서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보행자를 피해서 간다. 이러다 잘못하면 사고 나는 겁니다. 일단 보행자가 지나고 있으면 일시 정지하거나 멈춰있는 게 맞고, 그래서 보행자 충돌하고 카트라이더 하듯이 이렇게 사람 피해 다니는 거 안 되고, 이것도 그래서 틀린 선지고, 신호기가 없으면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진행한다. 이것도 그 속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 안 되죠.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비한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대비, 안전을 확인하여, 이런 것들이 결국 정답인 선지로 들어가는 거고, 빨리 가고 속도 그대로 가고 충돌하지 않도록 내가 뭔가 이렇게 잘 피해서 간다, 이런 것들이 결국 오답인 성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5번이 됩니다. 지금 예시 하나를 가져왔지만 대부분의 예시가 이래요. 하나 더 볼게요, 예시. 이건 이제 사진형 아니고 일러스트형인데,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 이것도 사실 그림을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문장만 읽어도 도덕적인 걸 고르면 됩니다. 안전한 걸 고르면 됩니다. 트럭 앞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서행한다. 일단 서행? 마음에 들어. 트럭이 좌회전함으로 연이어 진입해서 통과한다. 아니, 연이어 진입하면 어떻게 사고 날 수도 있는데, 그쵸? 일단 진입하면서 우측 이륜차에 주의하며 진행한다. 일단 진입하는 게 잘못됐어. 속도를 높여. 속도를 높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그리고 5번, 교차로 좌우 도로의 상황에 주의하여. 우리가 아는 키워드 다 나왔다, 그죠? 서행하고 주의한다. 이것이 결국 정답인 선지가 되겠고, 나머지 연이어 진입, 일단 진입, 속도를 높여, 이런 것들은 결국 오답인 선지가 되는 겁니다. 1번, 5번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고, 2가지 문제를 우리가 예시로 봤지만 사진형, 일러스트형 둘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대부분 뭔가 위험해 보이는 걸 제끼고 안전해 보이는 걸 고르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다음 꿀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여러분의 잠들어 있던 도덕성을 일깨워야 돼.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저 때는 슬기로운 생활이랑 바른 생활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 이제 나오면 이제 어르신을 만나면 인사를 잘해라. 길 가다 쓰레기 버리지 말고, 쓰레기 보이면 줍고, 이런 거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상호 존중, 사랑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배웠던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면서 도덕성을 좀 일깨워 보시면 됩니다. 뭔 말이냐면
일단 약한 사람을 굉장히 보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 왜냐면 나는 무거운 고철 덩어리를 타고 다니는데 보행자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냥 맨몸이니까 얘랑 나랑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행자가 훨씬 크게 다치죠. 그럴수록 약자니까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고. 그래서 양보, 보호, 약자 우선, 보행자 우선 이런 식으로 관점을 넣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보행자가 있고 자전거 원동기가 있고 자전거? 이거 자동차인데? PPT가 잘못 들어갔고요. 보행자, 자전거, 원동기, 자동차가 있다라고 하면은 약한 순서대로 배려하면 됩니다. 보행자는 아무것도 안 타고 있으니까 보행자 먼저 배려하고 자전거, 원동기는 약간 타고 있지만 좀 어설픈 거 타고 있으니까 얘네를 두 번째로 배려하고 자동차는 제일 튼튼한 거 타고 있으니까 나중에 배려하면 된다. 그래서 약할수록 보호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비슷하게 교통 약자들이 있죠.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고령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안전을 잘 신경 쓸 수 없는 어린이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선되는 선지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래서 딱 쉽게 생각해 봤을 때 사고 확률이 낮은 거 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낮은 게 정답일 선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양보한다, 일시 정지한다, 우선 멈춘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키워드의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예제와 함께 살펴보자면 자전거 옆을 통과하고자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를 고르래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올리면서 통과한다. 헉, 경음기, 경고행위 이거 앞차에게 하는 그 굉장히 나쁜 행위인 거고 아까 안 된다고 했었죠. 두 번째,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뭐라 그랬어요? 자전거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 약자니까 안전거리 확보하는 거 정답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의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서행한다.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의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는 튼튼한 자동차를 타고 있고 자전거 탄 사람은 우리보다 약한 존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우리는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좁혀 빨리 빠져나간다. 와우, 안전거리를 좁힌다. 이거 안 안전해진다는 소리고 빨리 빠져나가는 것도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대형차가 오고 있을 경우에는 전조등으로 주의를 주며 통과한다. 전조등이 뭐냐면 그 아까 말했던 상향등, 하향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차를 타고 있으면 앞에 이제 애들이 눈 같은 게 달려있잖아요. 제 앞에. 거기서 이렇게 빛이 빡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빛을 전조등이라고 해요. 앞전자를 써서 앞에 달려있는 등인 거고 뭐 상향등, 하향등, 미등 이런 애들이 다 전조등에 포함됩니다. 근데 전조등, 상향등 뭐 이런 것들은 다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뒷차가 앞차에게 보낸 경고 행위랑 같은 거래요. 같은 거예요. 뭐 클락션 울리기, 뭐 전조등 켜서 이제 신호 주기. 어쨌든 내가 너 뒤에 있는데 너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겠다. 이런 뜻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락션이나 전조등, 뭐 경음기 이런 것들은 다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어쨌든 자전거 들어가는 이 문제는 자전거를 보호하는 이 2, 3번이 정답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건 일러스트형이었고 이건 또 사진형입니다. 다 똑같아요. 굳이 뭐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보지 않아도 뭐 봐야 할 수도 있겠지만 헷갈리면 굳이 보지 않아도 이 선지만으로도 충분히 정답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 내 차 앞에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합니다.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한다. 일시 정지 굉장히 좋아요. 보행자를 보호한대. 아주 좋아. 정답의 가능성이 높겠죠. 무단 횡단자는 보호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속히 진행한다. 그럼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끔찍한 사고가 나버리는 것이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선택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긴 할 텐데 급정지 후 차에서 내려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화를 낸다. 와우. 이런 선지를 대놓고 지금 오답이라고 티를 팍팍 내고 있어. 급정지부터 잘못됐고 차에서 내리는 것도 안 되고 화를 내는 것도 안 됩니다. 비상 전멸 등을 켜서 뒷차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 이거는 이제 위험 상황을 알려주고 사고가 날 가능성을 막는 거기 때문에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선지고 경음기를 울려. 참 이놈의 경음기. 이거 클락션을 뽑아버리던가 해야지. 그쵸? 경음기를 울리면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경음기를 울려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횡단하지 못하도록 한다. 어쨌든 얘가 무단 횡단하는 건 잘못된 건 맞아. 근데 우리는 강한 자동차를 타고 있고 얘는 약한 사람이니까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경음기에 울려서 막 무단 횡단 못하게 하고 이것도 다 잘못된 행위입니다. 정답은 1번, 4번. 사고 가능성이 낮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이 두 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꿀팁까지 봤으니까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꿀팁,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대부분의 운전면허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했던 그 안전제일주의랑
도덕성 일깨우기 이 두 가지 팁 사용하신 다음에 그런데도 이제 뭔가 문제의 정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정말 자세히 뚫어져라 보고 영상이나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정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지를 열심히 읽던가 사진을 열심히 보던가 하면 문제의 정답이 다 있는 건데 얘는 보통 어떨 때 쓰냐면 그 아까 말했던 제일 마지막에 나온 5점짜리 영상 문제 거기서 많이 쓰면 되거든요. 왜냐면 그거 그냥 보면 정답이 보여요. 자세히 영상을 보다 보면 정답이 보입니다.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음 중 딜레마존이 발생할 수 있는 황색 신호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한 자동차는? 차는? 이런 질문이고요. 네. 자, 이것도 사실 이거만 봐도 정답이 보통 보이긴 해. 속도를 높여 통과하는 화물차. 아니, 속도 높이지 말라니까는. 위험하다니까는. 속도 높이지 말고 정지선 직전에 정지. 일단 정지 마음에 들어. 그대로 통과하는 요것도 이제 위험하니까 안 되고. 횡단보도에 정지하는. 얘도 정지긴 해. 근데 이 두 개가 뭐가 다를까? 얘는 정지선 직전에 서는 친구고 얘는 횡단보도에 서는 친구예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자면 자 보겠습니다. 자, 얘 화물차, 흰색 승용차 여기 있고 주황색 택시 여기 있고 그 연두색 승용차 여기 있죠. 그러니까 주황색 불이 켜졌대. 초록색에서 빨간불 된 건데 얘 그냥 지나가죠? 안 되지. 얘도 그냥 지나가. 안 돼. 얘도 서긴 서는데 브레이크를 나중에 밟아서 횡단보도 지나서 선단 말이야.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사람들 이렇게 건너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이제 정지선 앞에 선 친구가 정답이 되는 거고. 아까 말했던 그 안전제일주의를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약간 이렇게 비슷한 식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상을 잘 보거나 문제를 잘 보다 보면 그 안에 정답이 보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꿀팁. 이거 꿀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이 운전면허 시험 필기 시험이라는 게 문제은행식 출제예요. 1000문제 정도 그 시험 범위가 있고 그 안에서 똑같은 문제가 이제 랜덤으로 뽑혀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꿀팁으로 쳐낼 수 없는 문제들은 최대한 미리 많이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 특히 수치 관련된 거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뭐 속도 제한 또는 뭐 범칙금 관련된 거, 뭐 벌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꼭 외우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이걸 언제 외우냐? 일단 제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요. 다 보신 다음에 무조건 요즘은 학원 등록하면 학과 시험 공부하라고 그분들이 수업을 해줘요. 2시간, 3시간. 나는 그랬는데 너는 그랬니? 너도 그랬니? 그쵸? 그게 아마 의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지 마시고 안 보이는 자리 몰래 이렇게 사각지대를 찾으셔가지고 거기서 휴대폰 어플을 켜서 뭐 이런 어플과 이런 어플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켜가지고 문제 유형별로 많이 보고 외워가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 유형을 보고 가야 되냐? 아까 6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3, 4번은 진짜 제가 알려준 꿀팁으로 무조건 정답을 맞출 수 있어.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두고 보겠습니다. 얼마나 도덕적인지. 아무튼 그렇고 이거 2개 해결했다 치고 근데 이 앞에 2개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듯 외우는 것밖에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유형을 먼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좀 외워가시고 네, 이 2가지를 이제 외워가시면 좋고 나 이거 2개를 봤는데 시간이 남아. 난 그리고 좀 확실하게 합격하고 싶어. 그럼 이제 5, 6번까지 보시면 됩니다. 안전표지형도 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빨간색, 노란색 굉장히 주의 주는 느낌이 들고 그 안에 그림 보면 다 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맞추시면 되는데 만약 불안하다 하시면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동영상형도 아까 봤던 것처럼 정답이 대부분 보이긴 보여요. 영상을 잘 보다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동영상형 이거 틀릴까 봐 좀 불안하다. 이거 5점짜리니까 틀리면 이제 여러분들 합격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발음이 왜 이렇게 세냐고요? 하여튼 지금 40분째 찍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2가지도 추가적으로 보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1, 2번 먼저 보시고 시간이 남는다 하면 이제 5, 6번 보시라고. 3, 4번은 굳이 볼 필요 없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그래서 안전표지형 중에 보통 보면 정답이 보이는데 이거는 추론이 거의 안 되는 많이 틀리는 이 유형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선제 무조건 연속 방지턱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이 표시는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는 표시니까 외워가시면 좋겠고 이거 70 최고속도 70 최저속도 70 뭐 이런 거 있어요. 섞여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거. 이 2가지 외워가시고요.
뭐 나머지는 보통 보면 대충 정답 추론 가능합니다. 네. 네. 이거 아까 말했던 건데.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네. 지금까지 이제 꿀팁을 한 4가지 정도 알려드렸고요. 하나는 뭐 마지막 건 꿀팁이 아니니까. 첫 번째, 안전제일주의. 안전해 보이는 거 고르고 위험해 보이는 거 제낀다. 두 번째, 도덕성을 일깨워라. 좀 도덕적으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약자를 상호 존중하는 아니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선택지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런데도 문제 정답이 안 보인다. 그럼 이제 사진이나 일러스트나 영상이나 문제 글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다 보면 정답이 보일 거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것들도 안 통하는 정직한 문제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가지 정리해 드렸고 제 영상을 다 보셨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즘에 학원 등록하면 강제로 수업 들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어플 켜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형들 골라서 문제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학과 시험 3시간 수업 듣고 98점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꼭 합격하시고 혹시 제 말대로 했는데 시험 떨어졌다. 그럼 이제 알려주십시오. 제가 AS 해드리러 가겠습니다. 네. 근데 뭐 설마 학과 시험 떨어지면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농담이고요.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네. 뭐 이거는 뭐 긴장하지 않을 거니까 학과 시험 잘 보시고 나머지 기능 시험이랑 도로 주행도 여러분들 미끄러지는 일 없이 꼭 한 번에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